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싶었는데 후딱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백신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도 바뀐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좋은 소식이 군데군데서 들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PPP, 즉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손해,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본 부분을 보전해 준다 하는 PPP. 사실은 이게 페이첵에 관한 얘기인데 뭐 복잡한 거 내버려 두고요. 자, 어쨌든 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 베스트 중에 베스트 조이스 회계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PP 세컨 텀이다 얘기 듣자마자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또 돈 준단다. 네네. 꼭 필요한 돈이다. 네. 그래서 당장 이제 물어봤어요, 은행에. 그랬더니 아무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맞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이제 2주 내에는 다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트레저리하고 SBA하고 네. 사실은 뭐 2, 3일 내에 근데 그렇게 되긴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좀 빨리 나와야 되는 게 3월 31일까지 다 보내야 되거든요. 네. 애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나오기를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좀 우리한테 좀 반가운 소식은 이거 이제 세컨 라운드는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반가운 소식은 우리 이제 주위에 특히 한인분들은 식당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인더스트리에는 이제 3.5배까지 준다고 하는 거가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렇죠. 해서 네. W2 인플로이드의 그렇죠. 월급을 예. 2달 반 정도를 줬던 거를 예. 3달 반을 준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어요. 그거 받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코드가 있잖아요. NAICS 네네. 코드라고 이제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느냐. 그게 72번으로 시작되는 코드는 72. 네네. 방송국 확인해 봐야 되겠다. 방송국 포함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포함돼야 돼.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많이 주는 거니까. 그 대신 이제 이번에는 우리 첫 번째 라운드에는 인플로이가 500명까지 되는 회사가 가능했었거든요.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받았죠, 그렇죠. 그런 분들. 근데 이제 이번에는 3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많네요. 그래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회사들은 대충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맥시멈 어마운트가 그전에는 이제 10밀리언까지인데 이번에는 2밀리언까지고. 그래서 많이 줄었죠. 그런 면으로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두 개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격 사항이 2019년을 이제 4로 나누어요. 캘린더 쿼터로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똑같은 쿼터를 똑같은 분기에 2020년을 봐갖고 25% 이상 줄었으면.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스페시픽하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세일즈가 줄었으면 아니면 프라핏이 줄었으면 그건 또 좀 다르잖아요. 세일즈라고 지금 보고 있죠. 세일즈가 그래서 줄었으면. 그것도 아직 사실은 조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어카운팅을 하는데 캐시 베이스로 하시는 회사들이 있고 또 크루어 베이시스로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넘버가 되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일즈가.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은 팔았지만 당장 돈을 못 받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직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튼 25% 정도 내려갔다 매상이. 그러면 이제 일단 시청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모아모아톡을 즐겨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 PPP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요, 저희 그 모아모아톡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요. 이게 필요한 분한테 꼭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오너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월급쟁인데 뭐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친구들, 그렇죠. 뭐 부모님, 지인들 이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한테는 저희 모아모아톡 유튜브 링크를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PPP 세컨 라운드가 곧 시작될 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신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나요? 아직 시작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각자 회사들이 거래하는 은행과 좀 이렇게 밀접한 연락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뱅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게. 근데 사실 1차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한국뱅크는 뭐죠? 뭐 노아뱅크도 있고 또 제일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그런 은행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핀텍이라고 하는 그런 뭐죠? 그러니까 다른 베뉴, 다른 회사를 통해서 이 PPP 론을 받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캐빗이라는 데가 굉장히 리뷰가 좋았어요. 이게 잘 나왔다는 게 잘 프로세스가 됐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계속 예를 들어서 나는 트래디셔널 뱅크로 이번에는 하지 않고 이런 걸 해보겠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을 하잖아요. 그럼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을 이런 이유 때문에도 이런 좀 큰 회사랑 하는 거가 도움이 좀 돼요. 왜냐하면 페이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페이펠을 통해서 돈이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베이시스로 얘네가 론을 해줘요. 그걸로 론을 해주고 자기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PPP 론 하는 것도 도와준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신청하는 거는 PPP 그러니까 그 전에 안 써도 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스템을 잘 사용해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좀 나눠 놓으면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할 때 백업도 생기고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만 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캐비지가 사실 그렇게 좋은 우리한테 인상을 주는 회사는 아닌데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높은 이자율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PPP를 통해서는 그걸 굉장히 잘 프로세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맨날 거래하는 은행과 아니고 다른 데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그렇다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은행들이 너무 바쁘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받으려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은 좀 있는데 또 이제 론 어마운트가 커지면 또 이제 뭐 뱅크 입장에서는 또 좀 그 피도 받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업원 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일을 무작정 받을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PPP 론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forgiveness 하는 그 다큐멘트를 다 만들어서 보내는 프로세스가 연말에 끝났단 말이에요. 다 안 보내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저는 연말까지 보내는 줄 알고 너무 열심히 보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빨리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상관이 없고 이제 이번에 확실해진 거는 15만 불까지는 한 장 페이지로 하면 된다. 나 여러 장 보냈는데? 그러니까 한 장 페이지로 하면 된다. 이제 그게 바뀐 거고 또 더 좋은 거는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우리 사실 몇 주 전에 얘기할 때만 해도 그 PPP 론 받으신 거 인컴으로 책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익스펜스를 빼요. 그 얘기 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얼마 사이에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뉴스를 계속 보시고 기다리는 게 나네요. 네, 계속 보시고 기다리시고 좀. 그러니까 뭐가 자꾸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한 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941 그 텍스 보고 한 거. 그런 거는 서포팅 다큐멘트 서포팅 닥하고 W2 뭐 해서 그냥 딱 뭐 보내버리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몇 가지 헷갈리는 점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SBA 론 넘버, 그쵸. PPP 론 넘버. 그쵸. 근데 은행에서도 이걸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비워뒀다가 나중에 써야지.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유튜브에 어떻게 작성해라라는 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를 드리는데요. 많은 유튜버들이 노력은 하시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믿으시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구회계사님이 좀 더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점점 간소화되고 확실해진다. 간소화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거 SBA 론 넘버를 쓰고 EIDL 론 넘버를 쓴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란트를 받았잖아요. 이제 그란트를 받은 사람은 사실 그 돈을 빼고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PPP 론에서 론 금액에서 이걸 뺄게요. forgive, 그러니까 탕감해 주는 금액에서 이걸 뺄게요. 한데 이제 그거를 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냈는데 우리 뭐 얼마 받았어. 예를 들어
만불을 받았자고 네, 쳐요. 맥시멈을. 네. 그러면 이제 PPP 이제 탄감 서류를 쓰면서 여기다가 EIDL로 만불 받았어요. 네. 그럼 그 서류를 보내고 나면 사실 거기서 론 어마운트에서 만불을 빼고 그걸 주기로 하기도 네. 했는데 이제 네. 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제 retroactively 다 돌아가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amendment을 좀 해야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일하게 될 수 네, 있다.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해준다고 하는 거죠. 제 생각은 왜냐면 포기브니스 서류를 빨리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빨리 했는데 또 빨리 하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간단한데요. 그래도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사님들이 연말에 지금 미치게 바빠요, 사실은. 그렇죠.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각 회사, 각 그 비즈니스마다 PPP 론을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회계사님들한테는 스페셜 보너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은행에서 그 fee를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컨트랙을 맺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회계 사무실에 그거를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회계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수료를 내시라고 하면 그게 이유가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일은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움직여서 이 일을 먼저 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어떤 네. 분들은 또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볼게요 하시면은 직접 은행에 연락을 하시면 제일 좋으신 각 방법은. 은행마다 또 이제 어떤 도와주시는 은행은 분이 어떤 있어요. 은행은 페이퍼로 달라 그러고 어떤 은행은 링크를 보내서 여기다 직접 네. 접수를 하세요. 그리고 그 본인이 첫 번째 PPP를 받았던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먼저 알아보시고 그렇죠. 처리를 하셔야 되네요. 자, 이제 포기브니스는 넘어갔다고 치고요. 세컨 라운드 PPP 지금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잠시 후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 조이수구 회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이수구 회계사님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 전에는 뉴코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옛날 아씨, 옛날 그 104번 아씨의 맞은편에 있는 엄청 큰 건물이 있어요. 예, 4층짜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4층인가요? 이게 옆으로 큰가요? 옆으로. 또 옆으로. 엄청 커요. 네. 그 아시로 들어가는 그 그 골목 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굉장히 큰 건물로 이사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네, 맞아요. 두드리시면 안 돼요. 네. 그 생각 못했네. 저 이사 갔어요. 맞아요. 네, 전화번호도 바뀌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번호도 바뀌고. 네. 뭐였지 전화번호가? 770-452-1041. 104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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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0-452-1041로 전화번호도 바뀌고요. 네. 이제 위치도 더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찾아주세요. 더 많이 찾아주시면 베스트 회계사 우리 조이수구가 우리한테 도움도 많이 줍니다. 오늘 광고 많이 합니다. 제가. 네. 네. 자, 어쨌든 PPP 세컨 라운드가 네. 시작됐다는 건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서 25% 이상의 손해를 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정말 20% 손해 본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여러분 그냥 신청해요. 일단 신청해요. 그리고 let them say no. 그 사람들이 안 돼요라고. 왜냐하면은 지금 25%를 딱 이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PPP 론뿐만 아니라 EIDL 론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또 해도 될 뻔했어요. 또 우리 실업수당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또 익스텐션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요, 돼요. 줄지 안 줄지는 저희도 몰라요. 저희가 이제 government agency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혹시 하면 그냥 보고를 하시고 거기서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25%에 가까우시면. 그죠? 뭐 10%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25%에 가까우면 그냥 신청을 해보시고 안 돼요 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에 120% 동의하는 게 네. 제가 네. 너무 정직하게 요거 라인 지켰다가
손해본 경우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이제 한쪽에서의 조언이 정부에서 자꾸 정책이 바뀌니까 네네. 그냥 일단 내놓고 네. 기다려라, 그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성격상 나는 리젝트 당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 나는. 네. 그리고 두 번 일하기 싫어서 그냥 그렇죠. 처음부터 딱 맞춰서 잘하고 싶다 그랬는데 세상에 나중에 받고 보니까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획회사님 말씀이 25%인데 나는 20%야.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작성해서 내놓고 그 다음에 기다려라. 거기서 그냥 안 된다면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네. 되면은 또 뭐가 바뀌면 그 네. 와중에. 네.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돈이 나중에 막 남아갖고 왜 신청 안 하냐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EIDL도 얼마나 또 편지 왔어요. 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또 그렇지만 그러니까 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정치하는 분들은 뒤에 어떻게 된 걸 구체적인 걸 알고서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이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저리하고 IRS하고 SBA가 셋이 만나서 이제 실무자들이 이걸 해결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CPA 협회들은 또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페이퍼워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그걸 또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또 이제 감안해서 조금씩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번에 PPP 론을 받아서 우리가 그 돈을 받은 거를 인컴으로 책정할 거냐 말 거냐. 네네. 그리고 또 인컴으로 책정하면 그걸 다 익스펜스 비용으로 빼도 되냐 마냐. 네. 근데 안 된다고 계속 했던 거거든요. 마지막 가이드라인까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저번에 만났을 때 안 됩니다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다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오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인컴으로도 안 잡히고 비용으로 떨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두 배, 그러니까 그냥말로 더블 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신청을 해보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해볼만 하시면 그렇게 그쵸. 해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인컴 그 베네핏, 그러니까 론 어마운트죠.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탕감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이제 2 밀리언으로 줄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정말로 이렇게 좀 작은 회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기대를 해보죠. 아까 비즈니스 코드가 72로 시작하는 분들은 특별히 식당이나 호텔업에 그렇죠. 종사하시는데 25% 이상의 손해를 보신 분들은 3개월 반에 해당되는 임금을 보전해 준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 게 식당이 안 돼서 종업원을 많이 이제 뭐 레이업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 반 뭐 이렇게 해도 종업원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종업원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신에 60대 40으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저번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60%만 페이롤로 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브니스 할 때는. 그러니까는 좀 우리가 에버리지를 쳐서 한다고 계산해서 넣으면 그러면 3.5를 받고 그렇지만 그 돈에서 60%만 페이롤로 쓰면 되니까 그렇게 쓰면 되시고 나머지 40%가 사실은 그전엔 좀 까다로웠잖아요. 이것만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모기지 인트레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틸리티 그거나 아니면 페이롤만 써요. 근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많이 확장됐어요. 그 40%가 포함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 사신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루링 있었잖아요. 그 뭐 약탈하고 막 방화 그게 이제 커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돈으로 못 썼는데 이번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로 써도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40%를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이제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왜 세탁소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부부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 종업원이 본인들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탕감 받을 때 페이롤로만 탕감 받지 않고 기타의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렌트 비용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걸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잠깐
짚고 넘어간 거가 이제 그 세탁소를 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페이롤 자체가 책정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계산해 보시고 이제 좀 해볼만 하다 하면은 이제 그걸 좀 리뷰하실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죠. 적게 돼 있어도 2달 반치가 되면 몇천 불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뭐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근데 어떤 분들은 또 1년에 한 번만 페이롤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로 이제 플래닝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한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좀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서 또한 경험이 됐으니까 다음번을 대비해서 그렇죠. 어떤 플랜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뭔가 좀 더 줄게라던가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 주고 자기 거 아니니까 사실 어떤 의미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낸 텍스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준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크레딧도 더 주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모든 베네핏 그러니까 인컴이 작은 사람들한테 디펜던트 케어 그것도 더 주고 그런 거 더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신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안 내도 냈던 텍스를 이제 좀 내야 될 것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부자들. 네. 그러니까 보통 그거는 근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정말 적용이 별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치면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소셜리스트나 소셜리즘으로 가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정부가 좀 더 관여를 하고 정부가 좀 더 졸려고 한다고 그런 뜻에서 이제 자꾸 그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튼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인컴이 작은 사람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려고 이제 그런 걸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집권하는 그 동안일지라도 그래서 무슨 변화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막 당장 그러니까 자녀들처럼 그렇게 막 주는 건 그런 없고. 건 아니고 제가 벌써 600불은 시작됐고 오, 다 들어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600불은 벌써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그 600불 저번 때하고 똑같아요. 그 와중에 정부가 바뀌신 분들은 요즘 금방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은행이 바뀌었다거나 뭐 이사를 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다리시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대에 못 받으신 분도 텍스 보고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좋지만 혹시 안 와도 이렇게 뭐 줄 걸 안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지금 딱 걸리네요. 2020년에 못 받은 사람들도 2020년 텍스 보고를 빨리 하면. 그렇죠. 거기에 포함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600불 2021년에 받는 돈은 받는다는 거네요. 이거는 2019년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텍스 보고 한 거를. 그러니까 이거랑 좀 연관이 없는데 이제 2020년에 사실 뭐 1,200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600불인데 못 받은 사람들은 2020년 텍스 보고를 할 때 그걸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크레딧으로 받으셔서 그러니까는 뭐 혹시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2021년 지금 600불 주는 거는 이제 2019년 거를 바탕으로 하니까 이제 뭐가 빠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기를 원하지만 근데 혹시 그러면 참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통장에 그냥 어느 날 돈이 들어와 있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600불이니까 지난번엔 1,200불이었기 때문에 네네. 체감적인 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좀 적죠. 그래서 한 번 더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600불 더 주지 않을까. 근데 벌써 돈을 나누는 버짓 그거가 이번에 이제 너가 이제 꽉 찼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려면 또 다른 그 발안을 해야 되고 그 법이 또 통과돼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또 퍼스트 홈 바이어한테 크레딧 주는 게 되게 그것도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15,000불? 네. 그렇게 올라갔다고. 네. 근데 그것도 나눠서 다시 리턴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맨 처음에 집을 살 때는 좀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도 있고 인컴은 작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에요. 네.
일단은 600불, 1인당 600불이니까 그쵸. 만약에 부부가 계신 분들은 1,200불이 통장에 들어왔는지 혹시 우편물로 배달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작은 비즈니스라도 비즈니스를 오너를 하고 계신 분들은 세컨 라운드 PPP 론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구회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정은 그들이 하게 두고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모릅니다. 책이 한 장 탁 날라오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날라오고 나면 어떻게 포기 비즈니스에 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구회계사님 모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자,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우리 론이 아니라 이거는 공짜거든요. 꼭 신청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